자, 다음 튜플입니다. 자,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튜플은 불변, 우리 이뮤터블 봤었죠? 고정되어 있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랑 같아요. 순차적인 데이터 구조,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자, 변경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고요. 데이터가 변경될 수 없는 경우에 리스트가 필요하다.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데이터를 변경하면 안 되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활용하는 구조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리스트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썼죠. 요거를 소괄호로 바꾸시면 튜플이에요. 각각의 요소는 콤마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제가 튜플을 생성하고 초기화한다. 그냥 빈 소괄호를 쓰시면 이게 튜플 하나 만들겠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되면 빈 튜플이 만들어져요. 같은 방식으로 함수 호출도 있습니다. 어떤 인자를 줘서 튜플을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튜플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튜플은 튜플인데 지금처럼 값이 하나만 들어있는 튜플일 경우, 이때 콤마가 반드시 있어야만 튜플로 인식이 됩니다. 요 콤마 없으면 안 돼요. 자, 이유는 뒤쪽에서 한번 보고, 리스트 만드는 것과 동일하죠. 정수값을 나열해서 튜플을 만드는 거, 그다음 문자열을 이용해서 튜플을 만드는 거, 뭐 섞을 수도 있고요. 그냥 리스트랑 똑같아요. 단지 변경시킬 수 없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바꿀 수 없습니다. 1, 2, 3, 4, 5라고 튜플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얘를 수정하겠다. 수정이 안 돼요. 고정된 값만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딕셔너리를 보면, 나중에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튜플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시켜 보고 있고요. 자, 출력 아래쪽으로 단일 요소에 대한 단일 요소 튜플은 반드시 콤마를 찍어 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타입의 식별 자체가, 타입을, 이 콤마 없는 튜플은요,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게 그냥 일반 값이랑 똑같이 취급이 돼요. 상수니까, 고정된 값이니까. 그래서 실행 한번 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 빈 튜플은 그냥 비어 있는 거고요. 하나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튜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넘버스, 플룻, 믹스 튜플 각각 잘 나와요. 자, 근데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 A가 참조하는 것이 튜플 1이에요. B가 참조하는 거 1이고요. C가 참조하는 거 얘도 튜플 1인데 타입을 확인해 봤어요. A, B, C에 대해서. 자, A는 튜플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int라고 나오죠.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튜플은 그냥 그것과 이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int로 식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튜플로서의 어떤 의미를 주고 싶으면 반드시 콤마를 찍어 주셔야
튜플로 인식이 됩니다. 요거 주의사항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인자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인덱스로 0번째, 뭐 1번째 이렇게 접근을 해서 처리하는 함수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값을 전달해 주려고 했을 때 튜플을 전달하거나 리스트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식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렇게 하나의 요소만 들어있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튜플이라고 집어넣고 얘를 전달하게 되면 인트형에다가 대괄호 써갖고 인덱스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튜플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요소가 하나짜리인 튜플을 보내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콤마를 찍어 놓은 상태의 값을 표현해 주셔야 제대로 튜플로 식별이 됩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두 번째, 튜플은 리스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리스트랑 비슷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도 인덱싱 3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튜플 0번째, 1번째, 마이너스 1번째 다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죠. 튜플의 특징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른 값을 이렇게 대입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튜플은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어떤 아이템을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역시 슬라이싱. 리스트와 동일해요. 나오는 결과는 1부터 4니까 0, 1, 2, 3, 4 여기까지가 인덱스로 지정이 됐으니까 앞에 1부터 4죠. 1부터 4니까 1, 2, 3 요만큼이 나오겠구나. 0, 1, 2 시작부터 3 전까지 요만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째부터 끝까지 이만큼이 나오겠고 그 다음 전체 요소에서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2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역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길이 확인 역시 만능 len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없네. 그 다음에 얘도 리스트처럼 카운트 얘도 갖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튜플도 객체이기 때문에 걔가 갖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개수를 세줍니다. 지금은 1이 4개가 있으니까 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값의 인덱스를 찾는 작업 바나나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냐 0번째, 1번째에서 1번이라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패킹, 언패킹 개념이 있었는데요. 튜플 언패킹이라고 있네요. 튜플을 생성했고 생성된 튜플을 이렇게 변수에 대입하면 언팩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풀어주는 작업 튜플도 언패킹이 된다. 그 다음 이제 튜플은 리스트랑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 봐봐요.
자, 이렇게 튜플이 있을 때 저 튜플의 몇 번째 요소의 값을 다른 값으로 수정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이게 불가능해요. 대입할 수 없어요. 그쵸? 요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가 참조하는 객체가 튜플인데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튜플인 거고요. A의 0번째라고 하면 A의 1번째라고 하면 요 칸인데 여기에 값을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는 작업,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게 불가능. 그럼 지금 다음 줄에 나오는 코드는 A에다가 456이라는 튜플을 대입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A의 참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튜플을 만들어서 거기 456이 들어있는 거고 A가 이제 이거 안 보고 이거 보게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참조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참조하는 대상의 내용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거지 참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A가 원래는 1, 2, 3이 들어있는 튜플을 보고 있었는데 A가 4, 5, 6이 들어있는 새로운 튜플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뮤터블, 이뮤터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연인을 만나는데 연인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상,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이뮤터블이라고요. 그래서 얘랑 헤어지고 다른 애를 만나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 문제 없잖아요. 이제 이거 참조 안 하고 요걸 참조하겠다는 거지. 개념이 이런 거야. 튜플은. 좀 그런가? 음. 내가 핸드폰을 항상 쓰죠. 내가 원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어쩌고저쩌고를 쓰고 있었겠죠. 사용하고 있을 때 이 갤럭시의 내용물 중에서 갤럭시의 부품, 액정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얘 자체를 바꾸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녀석 안에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건 좀 이상하다. 이거 말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애플로 갈아타겠다. 그래서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갤럭시가 갖고 있는 카메라나 뭐 액정이나 이런 부품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부품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아예 그냥 교체하는 건 상관이 없죠. 아예 대체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아주시고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하는 작업들 또는 튜플을 리스트로 변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하게 돼요.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튜플을 생성할 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요소 하나를 가져다가 튜플로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고정시켜서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튜플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면 역시 튜플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둘 다 목록이니까 값이 변경되냐 변경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그냥 리스트랑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변환할 수 있다. 변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튜플 역시 중첩 가능이에요. 중첩 가능. 보통은 한 줄로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자, 요것도 그림이 그려지시면 돼요. 네스티드 튜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튜플 하나죠. 그 안에 요소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스티드 튜플이 쳐다보고 있는 객체에는 튜플로서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요소가 쳐다보는 곳이 또 하나의 튜플 얘가 F를 보고 얘가 바나나를 보겠네요. 두 번째 녀석이 또 하나의 튜플을 보고 있고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1, 2, 2, 3이 되겠죠. 세 번째 요소 얘도 객체 첫 번째 녀석이 캣을 보고 있겠고 두 번째 녀석이 도그를 보고 있겠습니다.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일 값들도 그냥 따로따로 참조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어 있다. 네스티드 튜플 0번째는 이 튜플이고 1번째는 이 튜플 2번째는 이 튜플인 거죠. 거기에다가 대괄호 인덱스를 붙여서 또 접근이 가능하겠죠. 중첩이 가능하다. 역시 리스트와 동일한 특징이네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연산자. 리스트에는 extend라는 게 있었어요. extend. 리스트에는 extend라는 함수가 있어서 다른 리스트를 갖다가 이어 붙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튜플은 참조하는 튜플의 개수가 뭐 4개짜리다. 이거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값을 변경하는 것도 안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됩니다. 튜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이용해서 합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튜플, 두 번째 튜플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튜플을 합쳐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튜플 1이 참조하고 있는 리스트, 튜플, 튜플 2 이렇게 두 개의 튜플이 있을 때 새로운 튜플을 두 개 더해서 만든다고 하죠. 그럼 1, 2, 3이 들어있는 가지고 온 값을 가지고 뒤에 이어서 4, 5, 6까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새로운 튜플을 만들고 참조를 시키는 겁니다. 요거랑 상관없이 값만 가져다가 새로운 튜플을 만들어내니까 덧셈이 가능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튜플 1에 플러스든 튜플 2 이런 걸 하면 넘어가네요. 요거까진 지원을 해주나 보네. 음.
요거까지 되네요. 더해서 넣겠다. 요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id 값이 달라요. id가 달라진 거 보니까 이 연산자가 돌아갔어도 두 개를 더해서 아예 새롭게 대체를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네요. 오케이. 튜플 더하기. 그 다음에 튜플 반복 똑같네요. 하나의 요소가 들어있는 튜플일 때는 콤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튜플로 식별이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해서 3번 그렇게 만들어진 튜플을 갖다가 출력을 시킨다. 그랬더니 튜플이 된다. 뭐 이건 별거 없네요. 요거는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예시네. 12번, 13번. 여기까지인가? 12번까지 정리하죠. 자, 지금 튜플을 사용해서 이름, 나이, 성별 요걸 저장해서 나이 순서대로 정렬해봐라. 그래서 people 해놓고 첫 번째 튜플, 두 번째 튜플 지금 보면 순서대로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해서 값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준비된 값을 나이 순으로 정렬하고 싶대요. 나이 순으로 정렬한다는 거는 정렬하는 기준을 나이 값으로 잡아주면 파이썬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여기서 이런 함수를 쓰고 있네요. sorted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에다가 야 people을 정렬할 거야 라고 해서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 sorted의 매개 변수 키워드 매개 변수 중에 key라고 하는 이름의 매개 변수에다가 요 집합에서 반복 가능한 집합 요소에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람다식을 활용해서 어떤 값 x 여기서 어떤 값 x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 sorted 내부에서는 people이 갖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정렬할 때. 그래서 그 요소 하나에서 0번, 1번, 2번이니까 1번에 해당하는 값을 결과로 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정렬을 해라. 이런 식으로 sorted를 활용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렬이 되면 정렬된 결과가 return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출력을 시켜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나요? 펄스는 sort, 정렬된 사람들의 정보 중에서 한 명 한 명의 정보죠. 그 한 명의 정보는 이름, 나이, 성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언패킹해서 담고 출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 25, 28, 29, 30, 35 각각 잘 정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은 고정돼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중간에 얘들이 값이 얘만 수정되거나 얘만 수정될 수가 없잖아요. 튜플이니까. 그래서 세 개의 값에 묶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튜플이 아니라 리스트였다면
코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이 숫자 값이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막 25에 앨리스가 연결돼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쓰면. 코드를 잘못 작성했다면. 리스트를 이용했을 때는 그게 오류가 아니잖아요. 바꿔도 되잖아. 근데 튜플이 되니까 내가 혹시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할 때 이름이랑 나이랑 성별을 뭔가 수정하는 작업이 코드에 적혀 있었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에러를 보여줄 거니까 아, 내가 값을 잘못 수정했네? 그래서 코드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튜플을 이용해서 정렬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한 줄 한 줄이 옮겨 다니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튜플이니까. 그래서 정렬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튜플에 대한 설명을 한 바퀴 드렸어요. 활용하시면 됩니다.